네, 오늘의 누워서 듣는 중요한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갈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주제들인데, 첫째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시세가 36,800불 정도로 어제 대비 7%에서 크게는 1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상승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잠깐의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지켜보니까 한 뉴스는 비트코인 쓸모는 블랙머니, 해킹 몸값 지불 잇따라 라는 제목인데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비트코인이 애초 발명 취지였던 중앙집권적 화폐의 미래적 대안이 되기도 전에 블랙머니 또는 한국말로는 불법 자금으로 먼저 악용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이제 전산망을 마비시켜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화면을 띄우는 해킹이 있어요. 그걸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는데 그 공격을 받은 세계 최대 정육 회사인 JBS라는 회사가 그 정상 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 해커들에게 약 12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서 다시 정상 영업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달 30일에 해킹 공격을 받아서 미국, 호주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산 담당 부서가 이제 서버가 오작동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전산망을 다시 정상적으로 쓰고 싶으면 돈을 내라라는 메시지를 발견을 했고 FBI에 신고까지 했는데 결국에 범인을 잡지 못하고 그 가격 협상을 해서 비트코인을 120억 원어치나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미국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 집단 다크사이드라는 단체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약 5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뜯겼다고 합니다. 여기는 좀 케이스가 나왔어요. FBI가 한 85% 정도를 회수하긴 했어도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추적하기가 어렵고 그게 이제 누군가의 지갑에 들어간 순간 프라이빗 키라고 그러죠. 그런 게 없으면 정보가 없으면 다시 강제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킹의 몸값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점점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소식인데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 단속 전역으로 확대하나 라는 기사입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이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명령이 내려졌대요. 이제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등록한 업체 외에도 빅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 센터 등 다른 업종으로 이제 가장해서 등록해서 몰래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걸 철저히 색출해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중국에서 거래소에 접근을 할 수가 없대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아마 정부 당국에서 공안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거래소로 금지시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가파른 비트코인의 하락세의 요인이 중국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가상화폐 거래를 강력히 단속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가상화폐 생태계의 근본이 되는 채굴까지 근절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다시 한번 가격이 펌핑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렇게 일단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부동산입니다. 어제 큰 뉴스가 하나 났는데 어떤 뉴스였냐면요. 이제 기사 제목이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사면 조합원 못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정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사업 초기 단계로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일단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명목 아래에서 국무회의에 제안한 것을 이제 국토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되냐? 일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는 그 투기 과열지군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로 정했었는데, 이제 예외적으로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예외적으로 언제든지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땡겨져서 조합 설립 이후였는데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초기 단계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안전진단 통과한 아파트를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안전진단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기존에는 그래도 조합 설립 이후라서 괜찮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땡겨졌나 제가 찾아보니까 적게는 2년, 크게는 한 5년 정도 땡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 특성상 빠르면 10년, 뭐 길면 15년, 20년씩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나의 재산권을 2년에서 5년 이상 더 묶여서 매매할 수 없다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서 안 맞는 게 아니냐,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소식은 서울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 4년간 87% 상승했다. 참여 정부보다 높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권별 4년간 자료에 따르면은 평당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7년 5월 2,040만 원 정도에서 지난달 3,800만 원으로 4년간 86.5%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동산 관련 데이터 수집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MB 정부,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4년간 서울 평당 가격이 2.6% 정도 떨어졌고, 오히려 떨어졌고, 박근혜 때는 4년간 18%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냈었는데, 역대급으로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일단 장기로 흐르진 못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임대 3차법에 의해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실행이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제 전세가가 크게 V자로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암호화폐 관련해서 금융위가 10일 암호화폐 거래소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6월 3일에 비공개 간담회 이후 일주일 만의 회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20여 곳과 두 번째 회동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건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단 만남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금융위가 거래소들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향후 납세, 특금법 시행령 개정 방안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논의하기 위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이제 댓글창에 지배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암호화폐 소식과 부동산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